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전기차 특화 유튜버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G8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차량인데다가 이 차량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까지 스포트로 놔뒀었는데 컴포트로 놔두면은 이렇게 사이드 부스터가 쫙 펴지면서 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엉덩이까지 꺼지는 거는 이상하게 G8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에서는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스포트로 놔두면 엉덩이가 불룩 올라왔다가 스포트로 놔두면 엉덩이가 푸슉 내려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냥 사이드 볼스터만 조였다 풀어줬다 합니다.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 놔두면은 일단 승차감이 댐퍼가 확 풀어지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으로 차량의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G80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름명이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전동화 버전이라는 게 뒤에 붙었지 뭐 G80E라든지 우리가 막 옛날에 예측했던 G8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G80이라는 연장선, G80이라는 여러 가지 트림들 중에서 디젤, 휘발유, 그리고 2.5 터보, 3.5 터보 거기에 더해서 전동화 버전까지 이렇게 G80을 그냥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아우러서 전동화 버전이라는 게 추가가 된 뜻이죠. G80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제네시스 G 라인업에 두 줄도 딱 그어져 있는 거의 뭐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친구와 GV80과 G70 이 친구들이 다 두 줄 이 라인으로 싹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그 디자인과 G 매트릭스 구조라고 하는 디자인 큐를 갖다가 굉장히 잘 버무리고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상당히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3.5 터보나 2.5 터보 스포츠 차량 이 아이들과 좀 다르게 전동화 버전 이라고 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범퍼의 형상인데 너무너무 예쁘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전면부 쪽과 후면부 쪽의 범퍼 디자인은 특유의 내연기관 특유의 머플러가 없으면서도 마감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G80에서 가장 마지막에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난 부분입니다. 다만 다른 G80들보다는 어쨌든 바닥에 배터리가 쫙 깔리는 부분 때문에 살짝 높아요. 전고도 높고 지상고도 높고 바닥이 좀 두껍다 보니까 바닥면도 조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87.2kWh의 엄청난 크기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테슬라에는 100kWh의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모델 3나 모델 Y에는 85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87.2kWh라는 배터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100kWh 이 정도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터리인 것은 알고 나면 더 무시무시할 정도로 고용량의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거는 G80이나 제가 갖고 있는 아이오닉5 같이 800V 시스템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이런 차량들은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배터리량이 굉장히 커서 이 배터리량을 그대로 충전을 완속해서 하거나 혹은 급속이라도 50kW, 100kW 이런 식으로 속도들이 다 급이 나눠져 있는데 적은 속도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이런 높은 차량들은요 1시간을 훌쩍 넘게 2시간을 넘게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피트에서 충전도 해봤고 포르쉐 스테이션에서 충전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충전이 빠르더라고요. 거의 뭐 220, 230kW의 충전 속도가 SOC 70 정도까지 쭉 유지가 되면서 정말 빠르게 충전이 된다는 점도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은 보통 가용거리와 그리고 그 가용거리가 끝났을 때 충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그 차량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두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패스됐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자, 가용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차량을 갖다가 다른 아이오닉5나 테슬라 차량들처럼 고창 챌린지라는 걸 합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시그니처 컨텐츠가 됐는데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전기 차량이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서울이라 하면 보통 스타필드 하남을 얘기해요. 스타필드 하남에서 고창을 갔다 오는 데 있어서 왕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태까지 한 번도 중요 요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고창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데 어느 휴게소에서 다시 충전을 하느냐가 가장 여태까지의 고창 챌린지의 어떤 일부분이었는데 유일하게 이 차량이 고창 챌린지에서 같은 조건으로 다녔을 때 무려 스타필드 하남까지 왕복을 했어요. 왕복을 하고도 간당간당하게 배터리가 남은 게 아니라 12%인가 18%인가에 꽤 많은 배터리가 남은 상태에서 왕복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빨리 올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오늘을 위해서 참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영상 잠깐 보시고 가시죠.
네, 충전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EV 모드를 보면 이제 100%고 지금 제가 공조기를 계속 켜놓고 있으니까 479km를 갈 수 있다 그러고요. 끄게 되면 513km를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대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고창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가게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충전이 완료가 됐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기대된다. 재밌겠다. 출발. 이제 배터리가 50%가 돼가지고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총 323.8km를 왔는데 이제 5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단순 계산만으로 따지면은 요거 곱하기 2 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648km잖아. 500km를 처음으로 찍었습니다. 한 차량 안에서 한 번도 나가지 않고 500km를 탄 것도 처음이지만, 와, 전기차로서 500km를 달성한 것도 처음이죠. 와, 진짜 거의 뭐 반 제정신이 아닌데 아무튼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548.9km, 킬로와트 시당 7.3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총 7시간 51분 동안 왔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무려 12%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69km를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620km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차는. 지금 제가 이렇게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을 하면 와, 620k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G80 전동화 버전이라는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전면부의 그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면부의 그릴이 일반적인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메쉬 그릴과는 달리 EV 전용, 충전구가 앞에 있는 EV 전용 그릴로 디자인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저는 이거를 많은 사람들께서 사진으로 이렇게 공개가 됐을 때 디자인 좀 이상해, 기존 G80과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충전구가 자동으로 열리는 EV6나 아이오닉5나 테슬라 아이들과는 달리 수동으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점, 코나 일렉트릭이나 니로 EV처럼 수동으로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약간 아쉬웠어요. 그래도 그 안쪽에 그 두 줄 아이덴티티는 또 살려가지고 그 앞에 충전구 뚜껑에다 넣은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디자인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탔던 G80들보다 제가 정말 일렉트리파이드 버전을 처음 봤었던 재활용품을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트림이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는데, 저 정말 이 소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꼭 사진을 띄워갖고 보여드릴 건데, 이게 재활용품을 포지드 압축해가지고 트림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어떤 카본 패턴이나 나무 패턴들보다 굉장히 의미도 있으면서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화이트와 진한 녹색의 색감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저는 이게 정말 디자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실내도 이 위쪽은 전부 다 알칸타라로 마감을 해놔가지고 진짜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어요. 소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쁘고요. 나파 가죽으로 만들어진 시트의 느낌, 나를 파묻게 해주는 이 느낌, 여기에 더해가지고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장거리를 달릴 때 엉덩이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진짜 편안하게 사람을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제 차량에다 그대로 그냥 시트만 떼가지고 집어넣고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고급스러운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집 가죽차가 모델 S입니다. 이 차량보다 조금 짧아요. 신기하게 이 차량은 5m가 좀 넘고요. 제 차량은 4960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폭은 모델 S가 훨씬 넓어요. 1960인가 그렇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900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영상에다가 이렇게 쫙 자막으로 깔아드리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쨌든 휠베이스가 3000mm가 넘고 아주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아주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푹신함, 고급스러움,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그 이질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싹 걷어내고 진짜 그야말로 나는 여러가지 G80 중에 전기차 버전을 탄다. 하지만 그 전기차 버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분이라고, 승차감이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가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와이프랑 모델 S와 G8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을 비교해 가면서 타면서 여러 썰을 풀어놨으니까요. 그 영상 딱 보고 오시죠.
원래 갖고 있는 모델 S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저희 와이프가 타고 있는 차라서 G8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과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차량과 G80과 비교를 하는 리뷰를 하겠지만 오늘은 와이프 옆에 대동을 하고 가족차인 모델 S와 거의 같은 크기 G8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을 둘이 한번 시승을 해보면서 티키타카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랑 세그먼트는 달라요. 얘가 더 커요. 사실은 이게 요새 족보가 다 꼬여가지고 얘가 세그먼트는 더 작은데 휠베이스는 훨씬 더 길고 전장은 훨씬 더 길어요. 고급스러움은 이미 제가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요, 저희 내무부 장관님, 울트라 땅콩이라고. 안녕. 처음엔 모델 S가 그때 당시로서는 좀 그래도 나름 센세이션하고 크기도 크고 아이들도 태우고 다닐 수 있고 전기차 뽕을 우리가 처음 맞았잖아. 와, 이거 전기차가 이런 맛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지금이야 이런 세그먼트도 나오고 EQS도 곧 나올 예정이고 되게 많은 전기 차량이 나올 예정이지만 그때는 대체제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딱히 뭐 안 좋다 좋다를 따지기 이전에 가족들을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느껴지는 그 편안함, 승차감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진다. 점점 이런 차량들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전기차 시장의 박빙의 치열한 시장이 될 거야. 분명히 그렇게 될 건데 G8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이라는 게 나왔을 때 느꼈던 승차감적인 충격적인 부분을 자기랑 정말 이렇게 좀 장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느껴보고 싶다는 게 오늘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차감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모델 S는 항상 내 바닥에 뭐가 있는지 다 느끼면서 가니까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드럽게 가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고, 모델 S 타면은 항상 이러면서 가잖아. 근데 그런 게 없이 부드럽게 나간다는 거? 내가 느끼는 거도 비슷해. 아이들과 자기랑 모델 S를 타고 지금처럼 이렇게 루철이 살짝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뭔가 덜그덕 밑에 있는 노면에 이슈가 있는 부분들을 다 알려줘. 그치. 바닥에 뭐가 있습니다, 주인님. 이런 게 있으니까 머리를 지금부터 떨게 할게요. 온몸을 흔들리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그런 느낌이 없어. 이 배꼽 위로 올라오지가 않아. 나는 이 느낌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기아의 출렁출렁 물렁물렁한 물 서스펜션의 느낌이 아니라 적당한 탄력감을 밑에서 주면서 어떻게 보면 스포티한 느낌의 승차감까지 주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거야 진짜.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전기 차량들 중에 가장 승차감이 좋은 차량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차량이 전기차로 나오면 정말 나 바로 산단 말이야. 맨날 옛날부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단 말이야. 가장 발목을 잡는 두 가지, 오토파일럿과 차박이 안 돼. 뒷좌석 폴딩이 안 돼. 뒷좌석 왜 이렇게 멋있어? 장난 아니지. 그래서 우와, 뒷좌석 시트가 앉아보고 싶은데? 뒷좌석 한번 앉아볼래? 좋아 좋은데? 좋아? 아니 지금 이제 와이프가 뒷좌석에 탔어요. 사모님 된 기분이야. 뒷좌석 어떻습니까? 전기사 운전해. 좋다. 근데 너무 좋다. 편안하지? 엄청 안락한 거야. 되게 대접받는 느낌이야. 그래, 그렇다니까. 일단 뒷좌석에 앉으니까 느낌이 거만해져. 편안함은? 엄청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 근데 사실 앞좌석도 나는 좋았어. 앞좌석이 사실 더 좋지. 앞좌석 느낌도 테슬라랑 다르게, 테슬라는 나를 밀어낸다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밀어내는 느낌. 친구는 이렇게 싹 감싸주는 느낌? 어느 차를 타도 제일 부러운 건 시트인 것 같아 나는. 아하. 가끔은 이제 자기 편하게 가,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뒷좌석 가서 그냥 편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테슬라는 뒷좌석 가서 타 그러면 야 뒷좌석이나 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쫓겨나는 거야. G80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서 좀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은 자 점수, 테슬라 모델 S 뒷좌석이 뭐 10점 만점에 몇 점이면 G80 뒷좌석 몇 점이냐? 시트만 미안하다. 착자감. 네, 테슬라 모델 S 미안해. 모델 S 1점. 1점을 준 이유는 어쨌든 앉아서 갈 수 있게 해주잖아. 그럼 G80은 몇 점 정도 돼? 이거는 그래도 한 9점 정도는 되지. 9점이나 돼? 사람의 체형이나 키에 따라, 다리 길이에 따라 점수가 정말 천차만별일 텐데 그치. 자기는 다행히 딱 맞는 거야. 나한테 맞나 봐. 그러니까 진짜 9점까지 가는구나. 난 좋아. 근데 굉장히 좋아. 야, 모델 S가 1점밖에 안 되냐? 어. 되게 진지하게. 진짜 미안해.
근데 나는 뒷좌석, 나 테슬라 뒷좌석 없다고 생각하거든. 왜? 그냥 뒷좌석이 그 좌석이 아니야. 그래, 그래서 내가 1점을 준 거야. 맞아. 대신에 플랫이 돼. 아직은.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고 그 위에다가 부스터라든지 카시트를 높여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타고 다닐 수 있잖아. 그냥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모델 S 플랫도 아직 구입하기가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아이들이 곧 초등학교 중학교로 가게 됐을 때 뒷좌석을 부스터 없이 앉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빠 불편해요 1억 7천만 원 주고 차를 샀는데 애들이 타기 싫다고 막 이러면 그게 난 약간 좀 걱정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뭐 1억 7천만 원까지는 1억은 안 하잖아. 근데 뒷좌석 딱 타면 아빠 편하네요. 뒤에서 공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아빠 나 럭셔리해요, 나 거만해졌어요, 막 이럴 것 같은 거야. 모델 S를 타다가 이걸 타야지 거만해지는 거야. 애초에 이걸 타면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런 거지. 자, G80을 타면서 와이프와 진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G80을 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진짜 전반적인 내용은, 고급스러움의 정점을 달리는 전기차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기차 중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좋은 승차감을 신기하게 제네시스에서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와이프랑도 얘기를 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요소들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매우 확실하고 선명한 차량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긴 차와 이 고급스러운 스타일, 이 좋은 승차감으로 저 정도의 스포티한 스포츠 주행도 가능하고요. 편안하게 천천히 달리면 연비도 좋고 멀리도 가면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승차감으로 장거리를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극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고급 차량들을 타고 배기량이 높고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차량들을 타게 되면 결국은 유지비로 귀결이 돼요. 기름값을 많이 넣게 된다거나 연료 필터를 넣고 엔진 오일을 갈고 이 정도 스포츠성을 준하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세게 빨리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브레이크 패드도 빨리 닳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이용해가지고 아이페달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이렇게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고급스러움과 승차감을 잡으면서도 경제성까지 잡아버린 이 차량을 어떻게 단점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장점이 많은 차량이에요. 다 이제 장점은 말씀드렸잖아요. 아쉬운 점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폴딩이 안 된다는 점, 뒷좌석 폴딩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차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폴딩이 되지 않는 거는 둘째치고 일반 G80 차량들보다 뒷 트렁크가 굉장히 협소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짐을 넣고 돌아다니거나 골프백을 넣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 차량의 뒷좌석에 그래도 부모님이나 혹은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 때 뒷좌석에 리클라이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반 내연기관 G80보다는 매우 편안한 그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던 게 G8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을 구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을 주더라고요. 이게 제네시스 멤버십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저도 만약에 어떤 1억 가까이 되는 고급 차량을 구입을 했을 때 나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도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G80을 구입하게 되면은 4가지 정도 혜택을 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거는 뭐 옛날 테슬라에도 있기는 했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긴 제네시스 전용 E차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홈차저가 있는데, 이 홈차저를 갖다가 그냥 설치를 해주고 설치비까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최대 11kW 정도의 집밥을 제공해주는 홈차저인데, 이게 디자인도 진짜 예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G80을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집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홈차저가 좋겠지만 홈차저를 설치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 혹은 회사 같은 곳에다가 혹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다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타코프처럼 220V 모바일 차징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태깅형 집밥 혹은 회사밥을 설치를 해주면서, 이걸 설치를 해주면 이제 돈을 내면서 써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50만 크레딧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50만원어치를 충전을 공짜로 해가면서 계속 탈 수 있고, 사무실에서는 혹은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적은 가격으로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의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테슬라를 탈 때 이렇게 운용을 하긴 했는데 집밥도 없어, 공용 충전기도 없어, 그냥 전부 다 슈퍼차저 아니면 이피트 공용 충전기도 막 사람 좀 없는데 이런 데 가서만 충전을 해서 이 차량을 운용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무려 150만 충전 크레딧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0만 충전 크레딧으로 어딜 가서 EPT든 공용 충전기든 가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게 충전비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부대 비용을 추가해줘 가면서
제네시스를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들을 3가지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냥 결합 서비스예요. 하나는 약간은 충전 포인트를 주면서 약간은 뭐 다른 호텔 컨시어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건데, 어쨌든 이 4가지의 제네시스 멤버십을 주면서 이 차량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내연기관을 타면서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의 아쉬운 부분들이라든지 안타까운 부분들을 초반에 저는 진짜 힘들게 좀 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충전 인프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차량을 사면 최소 2-3년간 이 차량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차량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도 테슬라를 타면서 이런 뭔가 VIP 대접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훨씬 더 기분이 되게 좋았을 텐데, 무료 슈퍼차저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받았군요. 이 차량을 계속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서 스포츠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었고, 승차감, 그리고 우리 와이프와 가족 차량으로서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고급 전기 차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진짜 저는 제네시스가 완전히 판도를 이제 바꿨잖아요. 전기, 수소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아예 내연기관은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이제 라인, N 쪽도 전부 다 전기차 쪽으로 개발하고, 고급차, 제네시스 이쪽도 전부 전기차 쪽으로 개발을 해서 완전 기대 중이에요. 그 와중에 지금 이 GMP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제 아이오닉5와 똑같이 GV60라고 하는 제네시스 전기 차량, 약간 CUV 스타일이면서 약간 아이오닉5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크리스탈 스피어볼 같은 걸로도 막 특이점도 주고,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도 굉장히 좋지만 ELSD가 들어갔고 가변 댐퍼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GV60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아이오닉5를 구입 안 하고 제네시스 GV60을 구입하는 건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GV60이 레몬색, 라임색으로 나온 거는 사실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화이트로 나온 렌더링 영상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에 아주 큰 기대감을 걸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GV60도 제가 나오자마자 최대한 빨리 공수해서 여러분들에게 느낌과 차량에 대한 리뷰를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저는 이렇게 큰 차량, 좀 이렇게 멋지고 럭셔리한 차량들은 사실 저랑 그렇게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저는 약간 워낙 인간 자체가 캐주얼한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하차감이 느껴지는 멋진 차량들을 타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GV60처럼 약간 스포티한 느낌의, 그리고 약간 컴팩트한 느낌의 고급 CUV, 제네시스의 브랜드를 달고 나온 전기 CUV가 곧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G80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 장단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네시스 GV60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전기차를 많이 경험해본 바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GV60의 많은 장단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GV60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차 진짜 겁나